먼저 오늘 저희가 주제로 잡은 내용은요. 구매된 우리 셀러분들의 업무 자동화가 되겠습니다. 구매된 상품을 이제 올리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런 솔루션들을 자세하게 모르시는 상태라든가 아니면 또 이 솔루션 자체를 활용을 안 하시고 어떤 인건비라든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시게 되면 힘든 작업을 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시간과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고요. 힘이 들어서 중간에 구매된 쇼핑몰, 구매된 오픈마켓을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동과 그런 비효율성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희 동민소프트는 구매된 업무를 하시는 셀러분들께서요,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 넓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 그런데 시간 투자를 안 하면 매출이 안 나고 고객분들의 컴플레인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게 된 게 바로 저희 자동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솔루션은 쇼핑몰 상품 등록 및 상품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라고 하는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겠는데요. 상품 정보를 주로 이제 다루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상품 정보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상품 정보의 3요소가 무엇일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신속하게 상품을 올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은 다른 분들보다 더 빨리 올리실수록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되시거든요. 시전 초기에 신상품이 나오게 되는데 얼마나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신상품이 나왔을 때 다른 분들이 아직까지 등록을 하시기 전에 이 대표님들께서 제일 먼저 등록을 하시게 되면요. 그 상품이 잘 판매가 될 수가 있고요. 고객분들이 리뷰도 적어주시고 이제 질문도 해주시고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지속적인 판매가 되는 선점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상품은 누구보다 먼저 등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성인데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모든 데이터는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변동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의 이름 같은 경우는 잘 안 바뀌죠. 동사무소에 가서 그런 신청을 하지 않는 한은 자신이 이제 태어날 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계속 가잖아요. 그렇지만 나이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지나면 또 한 살이 또 올라가잖아요. 이것처럼 변동되는 게 있고 변동되지 않는 게 있거든요. 주소 같은 경우도 이사를 가면 변동이 되죠. 그리고 몸무게 같은 경우도요. 많이 이제 먹으면 살이 찌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면 살이 빠지게 되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거든요. 그러면 상품 정보에서 변동성 있는 데이터하고요. 변화되지 않는 데이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브랜드 같은 거는 정말 변동이 안 되거든요. 한번 나이키라는 로고를 달고 나온 신발, 아디다스 신발이 된다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브랜드라든가 상품명, 그 다음에 제조사, 원산지, 무게 같은 것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동이 되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변동되는 데이터는 어떤 부분일까요? 예, 가격, 정가는 변동이 안 되지만 판매가는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100불이라고 하는 가격을 달고 나온 어떤 상품이 있어요. 그게 옷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점별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요. 할인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할인 주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념일 같은 게 있으면 그 기간에는 이제 할인을 하는 거죠. 마더스 데이도 있고요. 통령의 날, 프레젠트 데이, 독립기념일, 우리나라 이제 광복절 같은 날에도 또 광복절 기념 세일을 하고 이 시기마다 잠깐 세일을 해요. 그리고 세일을 하다가 또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제품이 전부 다 완판되지 않았을 경우라면요. 정가로 판매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타오바오 같은 경우에도 상품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바뀝니다. 색상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요. 처음에 공장에서 나왔을 때 시즌 초기에는 웬만한 색상과 사이즈가 다 있지만 그 색상과 사이즈 중에 일부 색상 사이즈가 다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추리닝 바지를 산다고 했을 때요. 한국 분들은 뭐 블랙 이런 색상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네이비 같은 경우는 잘 안 사시거든요. 그래서 네이비는 좀 적게 만들어요. 그래도 블랙이 또 먼저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가 이제 블랙 추리닝 바지, 뭐 트레이닝 바지를 사고 싶은데 나중에 보시면 그게 네이비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옵션도 바뀌죠. 그리고 그 제품이 완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품 자체를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죠. 색상 사이즈 같은 게 없는, 예를 들어서 무슨 스피커 같은 게 있는데요. 그 스피커가 이제 더 좋은 것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3가 나왔었는데 이제 4가 나오면서 3는 단종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객분들이 3를 구매를 하셨는데 그것은 더 이상 생산이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판매가 다 돼버려 가지고요.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맞춰 놓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고객분들이 그 제품을 많이 주문하게 되세요. 다른 데는 없으니까. 주문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제품을 중국이라든가 미국에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고객분들에게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품을 뭐 5개 올리는 것보다요. 500개 정도 올리는 게 훨씬 더 매출이 많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운영하시는 쇼핑몰에 나이키 제품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 운동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총 이제 그 종류가 딱 5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고객사가 있는데, 그 셀러분이 있는데, 그 셀러분은 뭔가 열심히 나이키 신발을 올리셔가지고, 나이키 신발이 전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 가을에 나온 신상들 포함해서요, 뭐 이전 상품까지 해서 나이키 운동화, 남성 운동화가 예를 들어서 한 뭐 500개 정도의 종류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고객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제 좀 찾아봤더니 별로 없더라. 여기는 거의 다 있더라. 이러면 그쪽에서 계속 좋은 제품을 샀기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되고 거기서 계속해서 구매 활동을 하게 되실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상품 정보는 신속하게 올리고 그 정보가 변동되었을 때는 정확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최대한 많은 제품들을 올려서 다양성, 구색을 맞춰 놓을수록 매출이 잘 날 수 있다 하는 것이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영화.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적으로 사람이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작업입니다. 나이키 신발을 다 올리고 싶은데 그것을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하루에 예를 들자면 나이키 신발 100개를 올렸어요. 아니면 300개를 올렸어요. 그 다음 날도 또 300개 올렸어요. 그러면 아마 거의 잠을 못 주무시고 올리셔야 되겠죠.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고 하면 아르바이트생 인건비가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자동으로 올린다면 굉장히 편하게 많은 상품들을 올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업데이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동화라는 것은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일과 또 기계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판단을 해가지고요. 그것을 협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잘 알고 기계가 해야 될 일까지 사람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또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트렌드를 파악한다거나 아니면 고객 상담을 잘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그 제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한다거나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사람에게는 잘 맞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특성 검사를 해보면 이공계 쪽에 적성이 높다고 나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대요. 이공계를 전공을 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약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전략을 짜고 또 어떤 창조적인 것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좀 맞고요. 그런 것은 기계가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기계 같은 경우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 그런 것들은 소프트웨어도 일종의 이제 기계인 거죠. 시스템인 거죠. 그런 업무들은 이 소프트웨어라는 프로그램이 처리를 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개념을 잘 잡으셔가지고요. 어떤 업무를 자동화할 것인가, 어떤 업무를 기계에게 맡기고 솔루션을 이용해서 운영해 갈 것인가 하는 방향을 잘 잡아야만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매출이 잘 나고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은 그런 근면성보다도 근면성도 물론 성실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
정보에 대한 어떤 습득 능력, 판별 능력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아침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떤 도구들이 있고 그 도구를 활용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아시는 게 업무도 손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구매대행 매출도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보시고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은 좀 자동화를 해서 효율적으로 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인건비는 한 사람당 한 달에 적어도 뭐 100만 원, 1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야 되지만요. 소프트웨어는 저희 고객사 중에서 100만 원 이상 매달 내고 계신 업체는 정말 몇 군데 안 되세요. 그렇게 아주 파워셀러 분들이 많으신데도 정말 뭐 제일 많이 내시는 고객사가 월 200만 원 정도를 내고 계시고요. 또 대부분 이제 70, 80% 고객분들은 1인 매장이시거나 아니면 알바생 한두 명이랑 같이 하시는 이런 소규모이신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솔루션 가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 15만 원에서 뭐 많아도 뭐 30만 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를 투자하셔가지고 비효율적인 작업을 사람이 하도록 하시기보다는요. 그런 업무들은 자동화 툴을 통해서 관리하시는 것이 훨씬 더 금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더 이익일 뿐만 아니라 상품에 대한 그런 경쟁력을 확보하실 수 있는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 도구가 복잡하니까 나 그냥 손으로 할래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소프트웨어는 하시다 보면 굉장히 친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활용하면서 내가 익숙해져 가는 그런 체질 개선인 거죠. 그래서 자동화 개념으로 체질 개선을 해 가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다 보니까 이런 자동화 부분, 사람이 정말 힘들게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을 해야 되는 부분을 자동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고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그 상품 등록 솔루션 기능에서요, 저희가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솔루션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신상품을 적은 시간과 인건비로 빠르게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품을 새로운 상품들을 빠른 속도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솔루션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성, 현재 상품의 가격, 지금 판매 가능한 색상과 사이즈, 그리고 현재 제품의 어떤 품절 상태를 오픈마켓이라든가 운영하고 계신 고도몰, 카페24몰, 펜지몰과 같은 그런 쇼핑몰에 어떻게 업데이트 시킬 것인가 그 부분하고요. 또 많은 상품들을 어떻게 다양하게 올리고 또 상품명과 상품 설명, 제품 사진들을 자동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상품명에 들어가 있는 영어로 된 나이키 같은 것을 한글로 나이키, 검색이 잘 되는 그런 단어들로 어떻게 치환할 수 있고 또 번역할 수 있고 또 고객분들이 친숙한 270mm 아니면 그냥 영어로 이렇게 블랙이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겠죠. BLACK 이렇게 적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글로 블랙 이렇게 적혀 있는 게뭐 혼명이라고 이렇게 그런 말은 요즘 사실 잘 안 쓰죠. 블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더 친숙하거든요. 고객분들한테 친숙한 그런 옵션으로 어떻게 변경시킬 수 있는지 또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구매 대행을 지금 처음 시작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나요? 아니면 조금 진행을 해보신 우리 고객사 대표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구매 대행 쇼핑몰 운영, 오픈마켓 운영을 하실 때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이렇게 구매 대행 셀러가 많고 또 내가 팔고자 했던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 이런 쇼핑몰과 또 오픈마켓을 운영해서 한 달 정도 아니면 한 석 달 정도만 운영해 보시면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구매된 셀러가 너무 많구나.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이 또 너무 많죠. 그리고 내가 팔려고 생각했던 그런 아이템들이 이미 다 판매를 하고 있는 데다가 가격도 아주 싸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판매할 제품이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신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일본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신상품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신상품뿐만 아니라 또 오픈마켓이라든가 아니면 쇼핑몰에서 내가 팔려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고객분들이 찾으시지만 아직 판매하는 그런 제품이 적은 그런 것을 이제 키워드 검색하는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프로그램으로 좀 확인해 보시면요. 고객분들이 쇼핑몰에서 많이 검색은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판매하는 셀러가 너무 적은 그런 상품들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또 인정을 받아야 된다거나 판매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셀러분들이 판매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셔서 판매를 하시면 좋겠지만 일반적인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찾으셔가지고요. 그런 제품들을 여러 개 발견했어요. 이런 종류의 상품을 올려보면 좋겠구나.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 제품이 됐거나 아니면 애완동물 용품이 되셨거나요. 아니면 운동기구가 되셨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뭐 주방용품 같은 게 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기 플러그가 달려 있거나 아니면 어린이와 관련된 제품들은 팔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주방용품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규제가 좀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 냄비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이제 음식이 담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닿는 그런 것은 조금 판매하기가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은 아마 좀 잘 공부를 하셔서 그런 판매할 수 없는 제품들을 판매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되게 되면 그걸 이제 벌금으로 때우셔야 되기 때문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들을 제외하고 찾아봤더니 이런 제품들이 좀 괜찮겠다. 많은 분들이 판매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상품이 많이 나왔다. 하시게 되면 이제 상품 등록을 시도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